미필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올 때에도 네, 차현규 환자랑 801호 저 안쪽 병실이요. 감사합니다. 괜찮을 거야. 인섭 씨 왔어? 차 실장님, 어떻게 부러졌대, 동강. 괜찮으세요? 아이고, 철심 박는 수술을 해야 한대. 뭐 그래도 뼈가 깨끗하게 두 동강 나서 철심 박기는 쉽겠어. 야, 잘 됐지 아주. 안 그래요, 대표님? 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진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바로 연락 못했어요. 미안해요. 검사하셨습니까? 아니, 검사하셔야죠. 교통사고가 겉으론 괜찮아도 며칠 뒤에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른 가서 검사해요. 제가 수속 다 밟아두겠습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을 마구 쏟아내는 걸 보니 시발 기분 좋네. 대표님, 제 눈웃음 치는 것 좀 봐. 소름 끼쳐. 제가 눈웃음 치면 같이 연기하던 여배우도 대사를 까먹을 지경이라는데 알면서 저렇게 웃는 거지. 불쌍한 인섭이. 운이 좋아서 안 다친 거예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어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운이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응? 어쩌다 저런 개새끼한테 걸려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인섭아, 뭐라도 마실래? 음료수 줄까? 괜찮습니다. 괜찮긴. 너 얼굴이 땀범벅이다. 그러게요, 인섭씨. 웬 땀을 이렇게 흘려요? 계단을 뛰어오느라.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안 탔어요? 기다릴 새가 없어서요. 내 걱정 많이 했어요? 네, 당연히. 말해봐요. 얼마나 걱정했어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또 목덜미가 붉어져서는. 왜? 뭐가 왜? 가능하실까 해서요. 뭐가 가능해, 너? 엑셀이랑 브레이크는 오른쪽 발로 밟잖아요. 부러진 건 왼쪽이니 영 불가능은 아니다 싶네요. 와! 야! 아소라! 현규 죽는다. 와! 농담이죠. 저거 진심이네. 저 새끼 저 진심이잖아. 진심이시구나. 그런데 정말 어쩌실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대표님이 하셔야죠. 미쳤어? 내가 미쳤다고 저 미친... 아니,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어떻게 매니저를 해주냐. 소문 이상하게 난다.
또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하겠네. 많이 그렇지 아무렴. 저 요즘 운동 시간도 늘리고 식단 조절도 철저하게 하는 중인 거 아시죠? 알지.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서 김 대표가 너 약하나 싶어서 불안해할 정도잖아. 저 오래 살고 싶어요. 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니 내가 아는 이우연이 맞나? 아니 왜 갑자기 얘가 인간적으로 보이지? 설마 개과천선한 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밟아요. 뭐? 개든 사람이든 밟고 지나가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운전하면? 쾌차하세요? 개과천선은 무슨? 개과천선은 개새끼가 아니라 인간에게 쓰는 단어지. 인사봐. 잊지 마라. 112다. 성준 선배님, 차 실장 어디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차 실장? 아닌데 나오는데 차 실장? 사마 사망하겠습니다. 차 실장 20페이지 나와 차 실장. 차 실장 아 진짜 나오네.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차 실장. 너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 저도 집이 바로 이 앞인데 저기 하늘색 지붕 보이시죠?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윌, 한 달 전쯤 아버지께 전화를 받았다. 윌이 세상을 떠났단다. 잠든 것처럼 편안하게 네 방 앞에 누워있더라. 정말 윌답지. 윌은 가족이었고 형제였다. 약한 나를 동생처럼 대해주고 마지막까지 내 방문을 지켜주고. 윌, 마지막에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윌은 저한테는 가족이었어요. 내가 우현 씨 내가 정말로 이 은혜 안 해줄게. 내가 예. 너무 나 우현 씨 너무 좋고. 네, 감독님 저 오늘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왜 가는데요? 저 가지 마요 우현 씨. 우리 스태프들이 우현 씨랑 회식하는 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 광고를 같이 찍었던 모델이었다. 시차 때문에 잠을 깨워서 미안해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걸 사과해주면 좋겠는데. 지랄하고 있네. 인섭에게 수작을 건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머저리가 용케 메모를 건네줬나 보네요. 이거 어쩌죠? 말해봐요. 난 너 같은 것보다 그 머저리한테 발정하는 씨발 새끼라서. 당신 이우연 매니저지? 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굴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허탕이라 짜증나 죽겠는데. 허탕이라면 아무것도 못 건졌다는 소리네. 다행이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봐요 매니저 양반. 되게 답답하게 구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옷은 신체의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어에도 큰 몫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옷을 다 벗기죠. 타인의 앞에서 전라가 되는 것은 저항할 의지조차 없이 제 나약함을 모두 드러내는 일인 겁니다. 불안해서요. 뭐가 불안해? 인섭 씨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요즘 계속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떡합니까? 일이라도 시켜서 옆에 붙들어둬야지. 너 생각보다 되게 구질구질하다고요? 아니 필사적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다.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더더욱 안 맞던 천하의 이우연이. 어쩔 수 없죠. 감출 날개 옷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방성준입니다. 차현규 역을 연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리즈를 하다 보면 팀워크가 생겨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랑 이제 홍범기 성우랑 여기서 제일 형인데요. 저희가 말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저희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좀 재밌게, 다른 친구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편쯤서부터 완전히 좀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그 차 실장과 김 대표의 티키타카. 네. 제가 좀 이기는 것 같아요. 홍범기 오늘 NG 많이 냈는데 제가 못해보겠다고 그래서. 와, 야, 야. 아유, 우리 홍범기 성우 연기 잘하는 성우니까 같이 하면서 동생이지만 많이 배우고 믿거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둘이 하는 게 참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즐겁게 또 이 드라마에 좀 감초같이 너무 심각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좀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역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캐릭터와 닮은 동물은 진짜 아까 아무 생각 안 나고 개불이라고 그랬는데 개불이 사실 전 너무 징그럽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 캐릭터는 뭐랄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차 실장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차 실장이 그냥 아주 살가운 시추 같은 강아지? 그냥 여기저기 다 사실 사람이 되게 좋거든요. 부침성도 좋고 그 정도 있고 그런 시추 같은 캐릭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학승 대표 대 차현규 실장 누가 불쌍한 거? 전 김학승 대표가 훨씬 불쌍하죠. 왜냐면 뭘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차현규 실장은 책임질 게 없어요. 정말 끝에 수틀림은 에이씨 안 해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김학승 대표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은 제가 조금 유리하겠죠. 네. 이우연 대 최인섭 누가 더 안쓰러운가요? 저는 사실 솔직히 둘 다 별로 안쓰럽지 않은데 굳이 꼽으라면 이우연? 여기서 너무 좀 거친 면도 있고 사이코패스적으로 좀 나쁘게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캐릭터들은 본인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또 그 아픔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칠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아주 그렇게 냉정하게 못되게 하지만 본인의 마음이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럴 때 더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누구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게 내 마음이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우연 캐릭터가 더 마음에 아픔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둘 다 제대로 된 연애가 처음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거칠고 더 어설플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한 사람과 종착지에 갔을 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무슨 소리야. 아유, 요새 뭐 이런 얘기 서로 너무 인사말처럼 몸 조심하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1년을 정말 그냥 도둑맞은 1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버티고 모두가 잘 참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막 우울함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에서 너무 이제 불편한 것들이 피부에 와닿다 보니까 진짜 어떤 때는 진짜 기분이 너무 많이 우울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다 같이 더 노력하면 금방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러분들도 다 고생하시고 1년을 고생해왔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하면 또 즐겁게 얼굴 보고 웃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맑은 바람 쐬면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드라마 이번에 3번째 작품 또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저희 녹음도 조금 미뤄지기도 했었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좀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밝은 얼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필고가 아니라 확정고에 등장하는 강영모 역할을 맡은 성우 신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이 주인공 커플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맡은 강영모는 처음에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과연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끝날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 편에서 그렇게 멋있을 것 같진 않은데 강영모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요, 아무래도 제가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강영모가, 전 그랬어요. 미필고대 처음 등장할 때, 굉장히 악역다운 악역?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인데, 오늘부터 약간 등장하는 느낌은 좀 헛다리 강? 건수도 애매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미끼로 던진, 실제로 뭔가 내용이 없는데도 미끼로 던진 거를 물고, 애달아 하는 참 강영모를 보면서, 불쌍했어요. 그래서, 4편에서요 별로 멋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강영모 처음 생각했을 때 약간 고독한 늑대 같은 그런 캐릭터를 1, 2부 때 미필고 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개가 된 것 같아요. 개인데 겁이 많아서 열심히 짖는 개. 뭐 한 중형견 아니야. 지금은 중형견도 아니야. 한 소형견인데 잘 짖는 겁이 많은 그런 개 같지 않을까. 대표님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잖아요. 뭐 차 실장은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회사를 그만두면 뭐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뭐 대표의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줄 수도 있고 회사를 키워줄 수 있는 유명 배우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이런 배우를 또 케어하려면은 당연히 대표가 불쌍하죠. 하지만 대표가 돈도 제일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돈 버니까 불쌍해져야죠. 고생해야죠. 최인섭이 안쓰럽죠. 근데 점점 주도권이 뭔가 최인섭한테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또 한편으로는 이우연의 애달음이 그러게요. 지난번 편하고 바뀌었어요. 이우연이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들면서도 약간은 그래도 소유물 대하듯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이우연의 속마음들 내레이션들 들어보면은 이우연이 예전에 정말 애가 달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애가 다른 건 이우연이지만 그렇다고 이우연이 안쓰럽진 않아요. 그래도 안쓰러운 거는 최인섭이죠.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부터 이제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미필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느냐. 이번 편 들어보시면은 그 확정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확정이라는 제목이 녹음의 후반부에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4편이 기대되겠죠? 그러면 3편, 4편. 네. 뭐 1-1, 1-2, 이제 2-1, 2-2가 되겠지만 자, 미필에 이은 확정. 과연 그들은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여러분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투니버스 10기 박시윤이라고 합니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에서 직원 1 여배우 윤설하라는 캐릭터와요. 간호사 2 댓글 1 이렇게 단역들을 그 외에 많이 맡았습니다. 와! 이번에 정말 너무 녹음하는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들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번엔 이우연한테 푹 빠지다가 이번에 인섭이한테 빠져버렸는데요. 인섭이가 맞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용무가 인섭이를 막 때려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하고 그 인섭이가 키우던이 아니라 돌봐주던 고양이가 다쳤을 때 인섭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힘들어서 성영 선배님의 연기를 들으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설아 씨랑 닮은 동물은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배우다 보니까 사슴? 사슴? 막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직원 1 같은 경우엔 이 직원 1이 제 마음이랑 조금 인섭이에게 호감을 좀 표하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그래서 인섭씨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라던가 아니면 인섭씨 오늘 저는 인섭씨 얼굴 보아서 너무 좋았다 라던가 이런 대사들을 막 하는데요. 그래서 직원 1은 인섭이를 짝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어떤 동물이 떠오를까요? 다람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왜 동물하면 항상 스컹크가 떠오르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김학승 대표님은 돈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차영규 실장님이 왜 조금 더 불쌍하냐, 몸이 많이 다치셨어요. 늘 힘들어하시고 직접적으로 이우연과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차영규 실장님이 조금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성준 선배님 화이팅! 나 진짜! 저는 지난번에는 인섭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우연이한테 빠지는 모습에 인섭이가 조금 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우연 씨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인섭이에 대한 마음을 얻고자 그리고 그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들이 또 반하면서 또 인섭이의 그런 모습이 저는 근데 인섭이가 더 좋아졌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우연 씨가 조금 더 애틋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확정적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여러분.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재밌게 들어주시면서 인섭이와 우연이 그리고 JN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에서 윤아름 외에 여러 배역을 맡은 KBS 40기 성우 서다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진행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유능하신 우리의 두 주연분들께서 후루룩 NG도 별로 없이 후루룩 해주셔서 굉장히 오늘도 진행이 빠릅니다. 오늘은 정말 해를 보며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애착이 이거 걸릴까봐 그랬는데. 문득 갑자기 인섭이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되게 쭈꾸를 이렇게 하고 뭔가 진짜 약간 강아지 같은 윤아름을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견주니까 뭔가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강아지보다는 약간 사슴이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연기하면서 캐릭터를 잡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공격적이지 않고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여태까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몇 안 되는 공격성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뭔가 온화하고 뭔가 좀 되게 그래서 뭔가 사슴을 닮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 대표가 아닌가. 부자긴 하지만 뭔가 이우연의 뭔가 여러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당을 할 게 많고 차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 이러고서 안 해요 이러면은 떠날 수 있는데 김 대표는 이러면서 막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 중에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김 대표님이 조금 불쌍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질문 보자마자 최인섭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제 막 다른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를 들어보고 보니까 이우연도 불쌍한가? 했다가
이후연이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이라기보다는 안쓰럽죠. 왜냐면 최인섭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런 게 있는데 이후연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니까 안쓰러운 것 같아요. 힘내라 우연아. 약간 좀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둘이서 막 이제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더 기대해 주시면서 마지막 편까지 함께 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합시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성우 송하림이고요. 저번에 미필고에 이어서 오늘은 확정고에서 최연서라고 이제 우연히와 스캔들이 나는 불륜녀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지만 불륜을 저지른 연예인 역할을 맡았고요. 이 캐릭터가 아직 이번 편에서는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 아마 다음 편에서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서 되게 기뻤는데 사실 등장을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처음에 딱 이제 제 캐릭터에 대한 이제 수소문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한 인물처럼 나와서 저도 시사하면서 와 재밌겠다 내가 이제 새로운 라이벌이 되는 건가 하면서 봤는데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중간중간에 저도 짧게 녹음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연기했는지도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막 스토리보다는 이제 연기로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진무님이 하신 것 중에 이제 막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감독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막 그 느끼하고 막 그 특유의 뭐 애드립이라든지 뭐 이런 뉘앙스를 너무 잘 살리셔가지고 뒤에서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왜 알잖아요. 녹음 진행하면서 옆에 같이 터지고 막 그 녹음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걸 끌어낼 만큼 굉장히 리얼하고 재밌는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최연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청순 가련하고 예쁘고 뭐 하여튼간에 모든 작품에 막 광고도 그렇고 빠지지 않는 그런 대표 배우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불륜도 저지르고 뭐 같이 작품하는 배우들하고 계속 스캔들 나고 뭐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백조 같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뭐 우아하고 그런데 사실은 밑에서는 그렇지 않은 발짓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백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김학승 대표님이죠. 왜냐면 두 분 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김학승 대표님은 물질적으로 손해도 같이 보잖아요. 요번에 마세라티랑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물론 두 분 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대표님 쪽이 조금 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이 연애는 처음 해봐서 서로 막 엇나가기도 하고 또 애초에 첫 단추부터 조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또 인섭이도 짝사랑이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계속 해왔었고 뭐 우연히도 서로 끌리고 있는데 뭐 그 삐뚤어진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 시리즈에서 이제 많이 보여졌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래도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지만 네 이것도 여기서도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연이가 조금 더 안쓰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우연이의 방식으로 인섭이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인섭이가 너무나 소극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연애는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이 안 돼서 혼자 이렇게 땅굴을 파게 되고 또 우연이도 우연히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부딪히고 엇갈리고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인섭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우연이와 같이 마주보고 좀 얘기를 나눠주면
다른 방향으로도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우연히가 조금 더 안쓰럽습니다. 미필고에 이어서 확정고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우리 팬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작품도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현실감 넘치는 재밌는 연기들로 꾸려졌으니까 이번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원 3기 성우 박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작에 이어서 피터 엄마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그나마 대사가 제일 많은 게 수의사입니다. 저 사실 이번에 대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인공 분들을 비롯 우리 선배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면서 감사합니다. 없어요. 막 강렬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없어서요. 그냥 우리 아기 고양이를 잘 고쳐줬다는 것에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수의사를 맡았다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근데 저 사실은 고양이나 동물들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좀 무서워해요. 그래갖고 수의사가 대사가 그나마 제일 많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사 몇 마디 안 되지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게 동물농장 수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이 정도 에피소드? 오늘 캐릭터로 하면은 피터 엄마보다는 수의사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되게 똑똑한 라마가 괜히 갑자기 떠올랐어요. 되게 요즘 애기 동화책을 읽어줘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라마 선생님이 되게 온화한 수의사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라마? 의외로 실장님. 왜냐면 몸으로 좀 많이 다치시는 대표님은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많이 입으신다면 우리 실장님은 몸으로 좀 데미지가 많아서 저는 실장님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우연? 사실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땐 인섭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평범한 거를 잘 모르는 이 우연이가 좀 불쌍해요. 사실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핍이 있는 주인공이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저 몇 마디 없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재밌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투니버스 10기 홍승효입니다. 이번에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굵직한 게 들어와서 김강우 역할을 맡은 투니버스 홍승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 사실 대본을 처음 받고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잘 소화할 수가 있을까? 와, 강우라는 애가 완전 나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막 생각이 되게 많다가 그냥 저답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 캐릭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 맡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배역이라서 전 되게 기분 좋았고요. 저는 의심도 안 하고 멍멍이 중에 골든 리트리버,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순한데 뭔가 혼나면 갑자기 팍 쫄아가지고 이러고 눈치 보다가 또 막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막 붙여들고 그래가지고 전 강우가 진짜 골든 리트리버,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색안경 없이 되게 막 착하고 뭐랄까 선입견 없이 다가갈 것 같은 캐릭터였어요. 저는 김학승 대표. 왜냐면 많이 벌고 많이 있는 만큼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수 틀린다 싶으면 김학승 대표의 억장이 먼저 무너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우연이요. 왜냐면 최인섭도 이우연도 둘 다 너무 불완전한 존재라서 굉장히 둘 다 안쓰럽기는 한데, 이우연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거를 밀고 가다가 상처받고, 그리고 표현을 하자면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계속해서 뚫고 가는 연애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우연이 사실 볼 때마다 되게 안쓰러워요. 특히 멘붕할 때, 얘가 멘붕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것도 선배님께서 너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저는 뒤에서 그냥 귀만 호강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정말 멋지고, 그리고 제가 멋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가 많이 정화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절 통해서라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편 더 남았습니다. 화이팅! 같이 갑시다. 사랑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KBS 41기 성우 이진모입니다. 이제 드디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그러니까 시리즈 전체로 보면 이제 세 번째 편이죠. 세 번째 편, 이제 녹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녹음했고, 저는 이번 편에 이제 마귀 감독 마진영, 그리고 또 언제나의 피터 아버지,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연 이우연이 출연한 어떤 영화를 만든 이제 신인 감독과 이제 몇몇 단역들 맡아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해보던 그런 목소리를 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또 이번 주연 두 분들 케미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편 이제 녹음할 때 이보다는 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편에서 더욱더 좋아진 이 주연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NG가 거의 나지를 않았어요. 특히 주연분들이 NG를 안 내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연기를 할 때 조연으로서 굉장히 좀 약간 부담감이 느껴질 정도로 주연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 정말 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피소드라고 할 만큼 뭔가 해프닝이나 이런 사건 같은 건 없었는데, 녹음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역시 강영모의 귀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파트에서 지지난 파트에서 굉장히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퇴장했던 강영모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또 이제 이우연과 최인섭에게 굉장히 또 어깃장을 놓는 모습들이 저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파트도 여러분들이 또 강영모가 이 두 사람 간의 사이에 어떤 또 파란을 불러올지 그런 거를 또 기대하면서 들어주시면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어떤 동물일까요? 약간 저는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평소에는 좀 마귀 같고 굉장히 스태프들한테도 좀 쌀쌀맞게 대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 마음에 드는 먹잇감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막 살갑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잡아먹으려고 이우연을 그러는 모습이 하이에나 같은, 사냥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연기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거의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사실 두 사람의 고생은 저는 그래도 차현규 실장에게 한 표를 주고 싶은 게, 시작부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철심 박아야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까지 하는 사람이 몸 다치는 게 제일 참 힘들고 아프거든요. 살면서 보면은. 이렇게 몸까지 다쳐가지고 이렇게 골골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주연 두 사람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연 이 두 사람에게까지 밝은 미래가 찾아올까. 굉장히 좀 너무 안타깝고 회의적이어가지고 저는 두 사람 다 다음 이제 마지막 편에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두 사람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맞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부분 보였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연애 초짜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우연은 이제 타인에게 잘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비롯된
약간 오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오해? 이런 거에서 이제 어긋나는 모습들. 그게 또 이번 편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조미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저는 볼수록 인섭이가 더 안쓰러웠어요. 당하는 일들을 봤을 때, 정말, 싶었어요. 결국에는 또 인섭 씨가 우연 씨한테 많이 휘둘리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인섭 씨에게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진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 녹음도 원래는 이제 12월 초에 녹음 예정이었다가 그 크리스마스 직후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그때도 상황이 호전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1월 말까지 미뤄지게 됐는데,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는 중인 것 같은데, 저희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상 이번 편 작품이 힘든 일상 속에 그래도 작은 위안이나마 즐길거리나마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아코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상호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학승 대표? 김학승 대표 역을 맡은 성우 홍범기입니다. 오늘 녹음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대급으로 김 대표가 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 이의연이한테 욕도 많이 하고 오늘 1대1로 대사를 치고받는 그런 씬이 많아서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속이 요란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오늘 또 짤막하게 또 차 실장이랑 대사를 치고받는 게 있었는데요. 쿵짝쿵짝짝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귀여겨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머지 씬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재밌어요. 김 대표와 닮은 동물은 공작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작이 날개를 펼쳤는데 깃털이 없어. 다 빠졌어. 깃털 빠진 공작새. 느낌 파고죠. 김학승 대표와 차영규 실장 중에 누가 불쌍하냐는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너무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당연히 김 대표가 불쌍합니다. 왜냐? 차 실장은 때려치고 딴 데 갈 수 있지만 나는 그냥 망하는 거야. 불쌍해. 차 실장이 불쌍해요. 그래도. 네. 이우연, 최인섭 중에 누가 더 불쌍하냐고요? 이것 또한 의미 없는 질문 같습니다. 굳이 이우연이 불쌍하다고 할게요. 어떤 점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불쌍하다고 할게요.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이미 다 들으셨죠? 예, 당연히 들으셨을 거라 믿고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김학승 대표 캐릭터가 점점 더 영혼에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사가 완전 촥촥 달라붙어서 제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더 재밌는 연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난 대표가 체질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재밌게 연기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재밌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서정익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자, 그리고 교수, 그리고 남자 3, 그런 이런저런 역할들을 맡았고요. 네. 사실 저는 제 사심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게 제일 재밌었어요. 3편 중에 약간 가장 제 취향에 맞지 않았나. 이 좀 꽁냥꽁냥한 그런 분위기가 저는 이게 제일 좋네요. 아마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역시 이 작품이 최애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남자 3을 맡아가지고 약간
이제 외로운 건물주의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해보지 않았나. 굉장히 즐거웠어요. 제가 꿈이 건물주였는데 이렇게 이뤄볼 수 있다는 게 이 성우의 매력이 아닌가 하면서 되게 이 사람이 건물주로 존재하면서 이제 고독한 시간들을 담배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주민들한테 오지랖 부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어떤 애환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녹음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일단 이제 호텔에 감금시켜 놓는 장면. 그게 약간 이제 선녀와 그 나무꾼 그 코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되게 대본 읽으면서도 계속 키득거리면서 봤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이거는 네, 직접 들으시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일단 가장 애착이 갔던 건물주 남자 3이 이제 전 약간 미어캣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람들 지나가면 맨날 삭삭삭 하면서 쳐다보고, 그리고 막 관심 갖고, 그리고 라이온 킹에 나오는 티몬 생각이 살짝 좀 났는데 좀 허세가 있거든요. 이제 약간 좀 있는 척도 좀 더 하고 싶고, 뭔가 꿀리지 않는, 나 외롭지 않고 약간 그런 걸 이제 허세로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 미어캣 티몬과 좀 닮아있지 않았나. 사실 이건 별로 고민되지는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김학승 대표가 입장이 좀 더 낫지 않나. 이거는 뭐 단순히 이 사람이 금수저여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몸이 성하시잖아요.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몸 건강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건강하게, 물론 약간의 불안감도 있으시겠지만 누구 때문에, 하지만 버틸만 하잖아요. 상장도 하셨고, 뭐 우려보다는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우연이 제일 안쓰러웠어요. 이거는 1편을 하면서부터 계속 일관된 입장이고, 이우연 같은 사람은 일단 캐릭터 자체가 거의 무결점의 인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외롭게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사람이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인섭이가 최초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섭이가 행여나 떠나갈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늘 내재돼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아, 얘는 진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 최애 작품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앞에도 물론 재밌었지만 저는 좀 이런 달달한 분위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이제 차 실장님과 이제 김 대표님 간의 이제 케미가 오늘은 정말 불꽃 튀지 않았나. 정말 이건 보다가 좀 웃음을 참았어요. 좀 나올 뻔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참을 만큼 너무 케미가 두 분이 좋으셔서, 그분들의 케미만으로도 정말 재밌는데 또 이 로맨스가 아주 달달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우 손수호고요. 이번 확정고에서도 미필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우연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녹음이 막 몇 번 딜레이 되고, 왜냐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그래도 오늘 어떻게 참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시기에 녹음을 할 수 있게 돼서
안전하게 마쳤고요. 네, 열도 없습니다. 기침도 안 하고. 네네. 그래서 일단 건강하게 마쳤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게 제가 약간 그 신경선 선배님 개그 쪽에 약간 제가 지금 코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강형모가 막 상스러운 욕하면서 화낼 때나 아니면은 오늘 이제 댓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댓글 1부터 한 9, 10까지 되는데 그 중에 이우연한테 달린 악플 중에 뭐 군대 가라 18 베이비 막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마침 경선 선배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아주 빵 터졌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다른 분들 것도 재밌긴 한데 이 경선 선배님께 유난히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악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악어의 눈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중들한테는 상냥한 척하지만 사실 속은 굉장히 뭐 그런 친구. 근데 또 이제 확정고에서의 모습을 보면 점점 인섭에게 대하는 그런 다정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점점 이렇게 진심이 섞여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악어로 하고 만약에 뭐 다음 편에서도 또 질문이 있으면 그때 한번 뭐 동물을 바꿔보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악어인 걸로. 당연히 김학승 대표죠. 물론 차 실장님도 뭐 생업을 위해서라든지 뭐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에 붙어 계시다는 말 좀 웃기네요.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근데 대표가 아무래도 가장 휘청거리기 쉽고 가장 희노애락이 많은 위치 아닐까요? 네. 안쓰럽다. 저는 저 할게요. 제가 이혼했었으니까. 물론 뭐 인섭 씨 나름대로 상당히 안쓰럽습니다만 이우연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게 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데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정상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 지내왔던 거랑은 또 다른 감정을 이렇게 읽어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우연히.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부탁하셨는데 근데 요즘은 이런 이렇게 좀 후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한마디라고 하면은 진짜 막 말씀드릴 게 제 머리가 좀 멍청해서인지 많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코로나가 한번 오고 나서 특히 항상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뭐 재밌게 들어주세요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항상 건강하세요. 아니면 뭐 코로나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근데 진짜 걸리면 안 되는데 뭐 우리 또 미필고부터 시작해서 확정고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는 다음 4번째 편까지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에서 쭈구리지만 귀여운 친구 최인섭 역할을 맡은 성우 박성효입니다. 네, 미필고에 이어서 이번 확정고에서도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 녹음이 되게 오랜 기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녹음 예정을 막 많이 바꿔가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확정고 1편이 녹음이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전 너무 개운한 상태예요. 네, 녹음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녹음할 때 굉장히 후다닥 진행됐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건 없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은 저희가 미필고를 녹음하고 나서 확정고 녹음 일자를 막 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수호 선배가 저한테 이제 개인 톡으로 갑자기 연락 주셨어요. 하는데 수호 선배가 저보다 선배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문자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미필고를 녹음했을 때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그 문자에 있는 웃는 표시나 이런 게 되게
실제 이우연이 그 정중한 척 하면서 얘기하는 그 느낌이 나서 되게 위압감이 많이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딱 봤을 때 그 동물이 되게 겁이 많고 심장이 약한, 그러니까 쉽게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개복치가 아닐까. 인섭이는 개복치인 걸로 바로 개복치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김학성 대표는 굉장히 막 외제차, 다량의 외제차 소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데미지를 많이 받으시지만 그래도 돈이 많다. 차영규 실장님 사고 나시고 좀 입원하셨다. 다리 부러졌다. 그러면은 차영규 실장님이 훨씬 불쌍하죠. 예? 김학선 대표님 그래도 돈 있잖아요. 몸 안 다쳤잖아요. 몸 다치는 게 제일 큰 데미지입니다.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죠. 예. 당연히 최인섭이 훨씬 더 안쓰럽습니다. 맨날 당하고 살고 방금도 맞는 연기 한참 하고 왔는데 인섭이가 훨씬 더 안쓰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확정고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필고 내용과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이들이 사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다 보니까 다소 좀 고구마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이 고구마가 꼭 이제 사이다로 잘 풀리게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필고에 이어서 확정고까지 처음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까지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